자, 1번 한번 봅시다.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면 x제곱 2개, x제곱 하나, 3x제곱, 다음에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3번이겠네요. 다음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1, 2, 3이네요. 6이죠.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y는 얼마가 됩니까? 12x 더하기 5를 2로 나눈 거니까요. 네, 6x 더하기 2분의 5 해가지고 6 간단하게. 자, i 더하기 1 플러스 i의 값은 i 1 플러스 i니까요. 다음에 i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i 2번 간단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공식 따라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라는 거 간단히 알고요.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합니다. 뽑는 거 아니죠? 네, 6시 3이다 그죠? 네, 20이 되겠죠. 간단하게. 7번에 이거 뭐 가형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1에 2가 가는 거 1이고요. 3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4로 간다. 그죠? 네, 1 더하기 4에서 5로 간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합성함수 F5부터 찾을까요? F5는 9가 되고요. F5니까 F5 값이 9였으니까요. F9는 얼마입니까? 17인가요? 네, 간단하게 또 잡으시면 되고요. 한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y는 fx다. 라는 말은 x축과 만난다는 건 fx 값이 제로일 때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합시다. 자,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요. 네, a는 2라는 거 간단히 잡을 수 있다. 다음에 10번. 좌표 평면에서 4,3과 원위의 점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소값. 네, 요거는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도 4. 4,3은 이쯤 있겠다, 그죠? A 4,3. 자, 원위의 점과 제일 짧은 거 얼마냐?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거, 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싹 뺀 거, 요게 최소값이 되겠다, 그죠? 반지름이 4고요. 그러면 OA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OA 길이 같은 경우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5가 되겠다. 따라서 5 빼기 4, 즉 1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다? 반지름이 더해진 거, 요게 최대값이 될 겁니다. 네. 자, 연립방정식의 해다. 네, 요거는 1차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지금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빼기 4y제곱이라는 게 x 빼기 2y하고 x 더하기 2y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네, 요 값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2y가 5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래서 2x가 6이니까 x가 3, y는 1이다. 정도. 그럼 x 더하기 y는 네, 4가 되겠다. 자, 12번에 부등식의 해 정수의 개수가 15가 된다. 자연수 a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아이고 뭐냐? 자, 절대값 x-3에 a보다 작다. 자, x-3이 a와 9 마이너스 a 사이 3을 더하면 3-a x a 더하기 3. 양쪽에 등호가 다 있을 때는 a 더하기 3에서 빼기 3-a를 빼고 한 개 더 더해줍니다. 요게 15가 돼야 돼요. 자, 그럼 2a가 14, a는 얼마다? 7이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양쪽에 등호가 다 있을 때는 하나를 여기가 뭐 여기를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정수의 개수는 b 빼기 a에다가 하나 더 하고요.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빼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쪽도 그냥 빼는 거고. 양쪽 다 빠질 때는 하나 더 빼주는 거. 요것만 좀 차이를 정수 찾을 때 정수 개수는 이렇게 찾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다음에 13번에 저걸로 나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6이다 쓰라는 얘기죠. 네, fx는 x-3, 2x-a 몫이 x 더하기 1 나머지는 6. 자, f에 1 넣었더니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 2-a, 2 더하기 6은 6이더라. 0이라는 얘기니까 a 값이 바로 2라는 거 알고 있죠. 요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14번에 Z는 A 플러스 B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더하기 B의 값은 자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형태를 줄 때는요. 대부분 A가 얼마인지 혹은 B가 얼마인지 네, 둘 다 좀 구해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Z는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부터 한번 보시면 저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보면요. 인수분해가 반드시 하나는 1차인 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즉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저 값이 0이 나온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더하기 13은 0이니까요. 네, x 더하기 1이 있다. 네, 이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x제곱이 돼야 되고 플러스 13이 나오려면 여기도 플러스 1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여기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x 있어야지 여기 알지 여기 마이너스 4가 됐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줘야 마이너스 3x 제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요거게 되고 z라는 애는 z라고 z바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3은 제로의 두 근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z가 a 플러스 bi이고 z바가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2a가 되고 그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4가 되겠다. 그래서 a 값은 2다. 요걸 잡아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곱을 한번 보시면 z 곱하기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거는 4 더하기 b제곱은 13, 즉 b제곱은 9. 그러니까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인데 나에 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얘기겠죠. 네, 자, 나를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를 보시면 i분의 z 빼기 z바가 되는데 그럼 i분의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bi가 되나요? 네, 2bi 되니까 2b 값이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z라는 애는 2 마이너스 3i다. 해서 a 플러스 bi는 마이너스 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플러스 BI로 주는 경우라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구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명제가 거짓이 된다. 그러면 거짓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0보다 작은 게 요 x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아랫부분으로 만나는 요런 점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니까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판별식이 4분의 t라는 판별식이 9 빼기 2 a 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네, x축과 만나는 게 존재한다. 있다.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a가 2분의 9보다 작다 해서 a의 최대값은 정수로는 최대값 4로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짓이다. 저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 아랫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좌표 평면에 A, B가 있다. A를 Y축에 대해서. 자, A를 한번 봅시다. A는 마이너스 3,1인데 이거를 Y축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P가 위아래가 바뀌겠다. 그죠? Y축은 네, 아니죠. X축이 Y축이니까 좌우가 바뀌죠. 네, 좌우가 바뀝니다. 그죠? Y축이니까 네, 3,1이 될 거고요. 다음에 B는 1,K가 있는데 얘를 Y축으로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보냈다. 그러면 1,K에서 마이너스 5만큼 갔다. 마이너스 5.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죠. 네. 자, BP와 PQ가 수직이더라. 여기가 Q죠. 네. BP와 PQ가 수직이더라. 자,
그러면 네, 그냥 구하도록 할게요. 네. BP 기울기는 3 빼기 1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1 빼기 K. 그 다음에 PQ 3 빼기 1 빼기 K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더라.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4를 곱해가지고 1-K 곱하기 여기는 6이니까 6 빼기 K는 마이너스 4다. 자, K제곱 마이너스 7K 더하기 6은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0은 제로니까 K 값의 곱은 두근의 곱이니까요. 10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잡아두시면 큰 문제 없이 두근의 뭐 값의 곱이긴 한데 네, 수직이 된다고 했던 거, 네, 수직이라고 했던 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간단히 될 것 같아요. 17번. 자, 원이 또 나오잖아요. 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먼저 좀 바꿀까요? 네, x-2의 제곱 더하기 y-a 제곱은 9 더하기 4 해서 13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4가 없죠. 9가 넘어가고 플러스 4까지. 왜? 여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4, 9 해서 13이다. 요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의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C가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에가 원점을 지난다 0,0을 넣자는 얘기죠. 요거는 처음식에다 넣을게요. 0,0을 넣으면 A제곱 빼기 9는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요 정도가 나온다예요. 네, 요 정도가 나오네요. 다.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살짝 그려서 즉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건지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건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2,a니까 2, 마이너스 3, 2, 3.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이 가능하고 2, 3이 가능할 텐데 반지름이 루트 13이에요. 루트 13이라는 건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3하고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요렇게 와서 요런 정도로 지나가는 거고 얘는 여기 와서 요런 정도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y 이퀄 2라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y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건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y 이퀄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점,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잡고 싶은 거니까 요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 현을 딱 떨자가지고 네, 현의 길이 요거.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 1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 루트 13이다. 그죠? 그러면 루트 13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게 절반이죠? 네, 그러니까 12죠. 네, 그래서 2루트 3이 될 거고, 그걸 2배 하는 거니까, 뭐, PQ라고 쳤을 때, 네, 4루트 3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아이고, 요 값이 왜 안 되고, 왜 요게 되느냐, y 이퀄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2, 마이너스 3일 때, 네, 요게 되더라. 요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18번에 그림과 같이 원점으로 한 점 OAB가 있다. 2대1로 외분하는 점. 우리 C. 외분한다. 2대1이잖아요. 그죠? 2대 1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쪽이 1이 아니죠. 2대 네, 2대 1 요거죠. 네, 요게 2대 1이죠. 여기가 1. 그러면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요게 중점이다. A가 중점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D도 2대1로 외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B의 네. B가 D의 중점이다. A가 뭐 OC의 중점이라는 것처럼 중점이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들의 지금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무게 중심이 AD와 지금 BC의 중점, 네, 요 E라는 점 있죠? 요 E라는 점, 요 E라는 점 E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무게중심의 정의가
중선들의 교점이에요. 중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B도 중점, A도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도 중점, 얘도 중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서 OCD의 무게중심이 E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안 보이시면 문제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E가 P, Q. 네, E가 P, Q. 그래서 지금 OAB의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의 관계를 좀 이해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점들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라는 점은 X1, Y1, B라는 점은 X2, Y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C라는 점은 2배가 될 거예요. 1대 2이기 때문에 2Y1 그다음에 D도 2배의 X2, 2배의 Y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5,4라는 것, G가 5,4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X값만 갖고 와보면 5라는 거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제로니까요. 어떤 걸 얻어내느냐? X1 더하기 X2는 얼마다? 15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E의 좌표가 P, Q인데 E의 좌표 P라는 걸 한번 갖고 와보면 3분의 2배의 X1 2배의 X2 더하기 제로가 되겠죠. 즉 3분의 2 곱하기 1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5가 되니까 10이 나온다. 아, Q도 마찬가지겠죠? Q도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지금 Y좌표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고 얼마 12가 되니까 이게 4가 되고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얘기지만 E가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면 이거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점하고 C점 관계, B하고 D점 관계를 아셔야지 이 관계식 가지고 2배 X1 더하기 X2로 나온다는 거. 네, 그걸 잡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무게중심 이용해서 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19번. X는 12, A는 12하의 자연수고 B는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개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저런 정도로 보일 것 같고요. 네. X하고 A에서 B 빼고 남은 것의 교집합. A에서 B 빼고 남은 것의 교집합은 이쪽 부분이 되겠다. 맞나요? 그죠? 그 다음 A하고 B하고 교집합하고 X하고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네, 그래서 얘가 X1의 자리고 얘가 X2의 자리다라고 요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X1하고 X2 합치면 전체 X가 되고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네. 그러면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이고 B는 10개를 갖고 있으니 그러면 NX1은 반드시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B가 10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 왼쪽에 X1에서는 반드시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총 12개 나오잖아요. 합집합의 원소가. 맞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X1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12하의 자연수고 X1. 네.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가 되나요? 몇 개가 되죠? X1의 개수, X1. 네. 네. 자, A에서 B 빼고 남은 거는 몇 개가 남습니까? 1, 2, 3, 4, 5, 5개가 남죠. 6 이상의 자연수를 빼고 나면. 네.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몇 개? 5개 중에 2개만 들어갈 걸 여기 택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X2는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교집합의 부분집합.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은 지금 6, 7, 8, 9, 10이죠. 6, 7, 8, 9, 10이다. 그죠? 그래서 원소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원소 5개에서 만들 수 있는 거 2의 5제곱개 아니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는 2. 나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다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부분집합은 2의 5제곱. 그래서 총 다 더하면 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만 이렇게 X1하고 X2가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만 찾으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자, 요거 조금 까다로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fx와 gx를 볼 건데 특징이 뭐냐면 플러스 k 마이너스 k니까 k만큼 올리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수함수 그대로 일단 좀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할게요. 요거는 분수함수를 조금 제대로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올리고 내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분의 1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x-1분의 1이니까 요게 1에서 점근선을 하나 가지겠다. 그 다음에 양수니까 요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요쪽에서 하나, 요렇게 되겠다. 그죠? 네. 자, 정수 k에 대해서 k가 양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k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k가 양수면 색깔 구분이 돼야 되겠네. 요게 요게 gx입니다. gx. 여기도 gx. 네. k가 양수면 gx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fx는 올라가죠. 되겠습니까? 네, k가 양수면 gx는 내려가고 fx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fx죠. 네, 이게 fx. 자, 그러면은 교점이 반드시 몇 개 생기느냐면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교점이 아니지, 두 개 혹은 세 개일 수도 있겠네요. 혹은 세 개일 수도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1, 4분면에서 하나, 그리고 이쪽 4, 4분면에서 하나, 3, 4분면에서 하나, 혹은 뭐 2, 4분면이든지 이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이 일단 두 개 아니면 세 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k가 음수가 되면 fx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gx는 올라가겠죠. 반대가 되니까 gx는 올라가고 fx는 내려오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gx가 올라가고 반대로 얘기했네.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때죠.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요. 이게 헷갈리네.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fx가 내려가고 k가 음수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k가 음수인 거. k가 음수가 되면 fx는 내려가고 gx는 올라가니까 교점이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겠네요. 여기가 교점이 두 개 이상이에요. 일단 두 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려볼까요? 네. 한번 그려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이죠. 네, 1이고요. 그 다음에 gx부터 그려볼까요? gx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야. gx요. 네, gx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올라갔다고 치면 이 정도. 네, k 음수는 네,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내려오네요. f가 내려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요. 이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생길 수 있는 상황. 이런 정도가 되는 거다. 그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K가 양수일 때도 한번 봅시다. K가 양수일 때 한번 보시면, K가 양수면은, GX는 내려오는 거. GX는 내려오고,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림이? 둘 다 똑같지? 이상한데? GX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정도 그림이 되는 거고, fx가 올라가니까, fx가 올라가니까, fx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네,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되죠. 네, 여기서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가 나와요. k가 0보다 크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h의 k 더하기가 4가 돼야 되니까 교점의 개수잖아요. 교점의 x좌표 중에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거라 그랬네요. 네, 양수인 것까지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쪽은
버려야겠네요. 네, 이쪽은 버려야 되겠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요때 하나, 요때 하나 두 개 생긴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K가 0이, 여기는 지금 K가 0인 상황이니까 H의 제로 값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둔 거니까요. 네,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러면 여기서 H의 K가 더하기 K의 더하기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2가 4가 되기 위해서는 교점이 두 개 이상이지만 두 개 이상은 아니고 두 개죠. 음수일 때는. 네. 그래서 음수일 때는 두 개가 되고 무조건 이제 0부터 0 이상인가 K가 0 이상의 값에서는 이제 H의 K 값은 반드시 1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H의 K 값은 2예요. 그러면 우리가 3개를 더해서 4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4.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K 값을 이거를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안 돼요. K가 커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양수 쪽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밖에 가능하지 않더라. 즉 K가 음수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H의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2개, H의 제로 1개, 당연히 H의 1일 때도 1개 해서 만족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요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점이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1개고요.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긴다. 양수 쪽에서만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네, 요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3개의 합이 4가 되기 위해서는 2 더하기 1 더하기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더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정도 혹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게 될 거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로는 4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때 2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되는 게 없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자, 21번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f고요. gx는 이렇게 구간별로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을 보실게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다. 치역이 실수 전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거 좀 생각합시다. 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거 1대1 대응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다. 네, 그것도 계속 감안해서 우리가 F의 아니죠, G의 개형이 어떤 정도다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6으로 가까이 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도 오는 거고 그다음에 1에서는 마이너스 3에 정도 가까이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 요 놈요. 요 구간 내에서 즉 여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f가 지금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온다. 요걸 만족을 시키고 1대1 대응을 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이 점하고 이 점은 지나줘야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할까? 요게 잘 안 보입니다. 요 경우가 잘 안 보여요.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빵꾸 내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서 아이고 빵꾸 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요런 경우가 정말 잘 안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찾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가 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문제가 좀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고 실수 전체 나오고 1대1 대응되는 거 하나에 한 개씩 그죠? X 하나에 Y 하나씩 다 대응되잖아요. 지역도 실수 전체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은 골라라.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든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각 기억을 보시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1을 보시면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나와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F가 이 부분이 F다라는 거, F, 이것도 F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니은은 G0가 마이너스 1이고 G의 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는 니은 얘기는 지금 1번의 경우, 1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파란 거 쪽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의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에 X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G0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은 F0가 마이너스 1이란 말과 같죠. 즉 fx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로 두고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길까요? 요 2, 마이너스 2a분의 b 값만 좀 구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의 1번 같은 경우는 f의 마이너스 2가 6이어야 되기 때문에 4a 마이너스 2b 빼기 1이 6이다라는 거, f의 1이 지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3. 해서 변변 빼버리면 2배 해서 변변 빼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2, 더 해야겠네요. 네, 6a 마이너스 3은 제로니까 a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네, a가 2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6이었다는 거 식에 넣으면 b는 7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맞나? 아니 3이죠. 여기가 6이 아니라 네, 3이죠. 그러면 4니까요. 2분의 7인가요? 계산이 왜 안 맞지? 2분의 7인가요? 7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서 계산이 잘못됐나요? A가 2분의 1인 건 맞는데 F1 계산을 조금 다시 할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맞고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나요? F1이 A 더하기 B 빼기 1은 마이너스 3이죠. 아유, 여기 쓸렸네요.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A, 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D 더하기 2분의 1인가요? 빼기 2분의 1인가요? 또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1 더하는 거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니까요. 즉,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여기 1이고 플러스 해서 2분의 5 되겠습니까? 네, 맞는 겁니다. 계산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꼭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2번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2번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g의 인버스의 1은 0이다라는 말은 문제에서 g의 인버스의 제로가 1이 제로다라는 말은 g의 제로는 1이다 라는 말과 같고 즉 f0는 1이냐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 x 더하기 2의 제곱에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대한 걸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죠.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음에 네, 그 다음에 6, 아니 6이 2 이제 6이란 다시 1, 1,6 지난다는 얘기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네, 찾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네, 아니 마이너스 2일 때가 3이니까 Q값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안 써도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는 x가 2일 때 2, y는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네, 꼭지점이라는 얘기니까. 자, a 값을 찾아봅시다. 6은 1 들어가면 9a 빼기 3이니까 a가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죠. 즉 y는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이고요. f0는 f0 네 f0는
4 빼기 3이니까 1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다. 이렇게 해서 다 맞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작,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다라고 한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림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은 요것도 즉 2번인 경우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4P2. 4P2는 4 곱하기 3하고 같죠? 네, 12고요. 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B 길이의 제곱이 면적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의 제곱 정도가 되니까요. 25가 되고 4가 되니까 29가 되겠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면 되죠. 면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24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얘는 그림이 루트 2x 꼴이니까요. 루트 2x 꼴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꼴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뭐 최소값 m이라는 얘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아이고 잘못 나왔네. 그림 잘못 그렸네요. 여기 마이너스 2다. 정신이 없네요. 네, x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간 거다. 그죠? 네, 왼쪽으로 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fx가 루트 2배 x 더하기 2를 가져야지 나오겠다. 그죠? 그래야지 최소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루트 지금 2x 더하기 4 더하기 7이 되고 즉 a는 4가 되고요. 그러면 최소값 m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7 나오죠. 제일 작은 거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 11 정도가 간단히 나옵니다. 자, 3차를 1차로 나눈 몫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몫이 필요하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직접 나누기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요? 간만에 1, 3. 왜냐면 조립제법 전 잘 안 쓰거든요. 네, 마이너스 x하기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q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된다?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요. 네, q의 마이너스 1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9구나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전체 2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x는 4의 배수, b는 20의 약수. 뭐 일단 연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a 아닌 거 합집합 b 아닌 거. 자, a 아닌 거 아닌 거 a 드모로 간의 법칙이죠. 요런 정도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a에서 b 빼고 남은 거다라고 하는 거. a에서 b 빼고 남은 거죠. 자, 그럼 4의 배수들 있는 것 중에서요. 4, 8, 12, 16, 20, 5개 있죠? 이 중에서 20의 약수인 거 빼버리면 되겠죠. 20의 약수 얘 버리고 얘 버리고 그러면 8 안 되고 12, 16 3개다 그죠? 8, 12, 16이니까 8 더하기 12 더하기 16 해서 얼마다? 36이다. 이런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x에 대한 두 조건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P가 낙 Q유관 필요 조건. 자, P가 필요다 그죠? P가 필요다라는 말은 낙 Q에서 P로 오는 게 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큰 거니까요. 되겠습니까? 이게 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은 데서 큰 거로 가는 게 주어가 큰 거냐 작은 거냐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Q가 P에 그리니까 낙Q의 Q의 여집합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Q는 P는 2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가 얼마보다 작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1하고 4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하고 4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커야 된다? P가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 P가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2분의 A가 더 크려면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그죠? 이게 Q가 아닌 거, 이게 P니까요. 네. 그래서 2분의 A가 4보다 더 커야 되고, 같아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A가 얼마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최소값 8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8번. 자, 7명이 마차 그림 빼려다가 하여튼 2인용 의자가 있는데요. 요거를 세로로 좀 세워서 요렇게 좀 놓고 봅시다. 여기 요렇게 지금 8명이니까 한 개 더 있어야겠네요. 요렇게. 근데 뭐 여기 뭐 마부 맞나요? 마부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마부. 자, AB는 같이 AB는 이웃하는 거고요. AB는 이웃하는 거고 CD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이웃하는 거고 나에서 CD는 이웃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했죠.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다. AB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CD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데 이거를 경우를 조금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웃하는 거는 그냥 AB는 어쨌든 여기든 뭐 여기든 여기 뭐 두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할 거고 문제는 CD가 이웃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CD가 이웃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경우를 나눌 거냐 하면 뭐 번호를 매기자면 1번 자리에 C다 C 둘 중에 한 명이 앉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1열, 2열, 3열이라고 했을 때 1열, 2열, 3열이라고 했을 때 이 셋 중에 CD가 뭐 여기에서 CD가 다르게 앉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1번 자리에 C나 D가 앉는 경우 요거 하나 하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그냥 그 수학 가에서 배운 순열 조합만으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두 번째는 1열이나 2열, 그러니까 같은 열,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제외한 1열을 빼고 1번을 빼고 1열, 2열, 3열을 빼고 1 제외한 곳에서 다르게 제외한 곳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 안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CD가. 첫 번째 같으면 1번에 C나 D를 두는 경우가 C나 D가 앉는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는 이웃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또 2명 중에 2명 조를 좀 나누고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200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여기에 여기나 C 여기에 C나 D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어디에 D가 어디 C나 여기에 만약 C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는 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웃하는 경우는 안 생기니까 바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세 개, 이게 지금 세 묶음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세 묶음으로. AB는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은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들을 이제 순서 1열, 2열, 3열이 앉는 경우 수 3팩을 좀 해줘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붙게 되는데, 각각의 열에서 자리 바꾸는 것들입니다. 이게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해요. 각각의 열에서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총 얼마가 나오냐면 288이 나온다. 요게 되는 거예요. 자, C나 D가 앉았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을 AB는 앉았기 때문에 AB는 짝을 지었기 때문에 4명 중에 나머지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이렇게 분할하는 거 200분의 1하고 여기까지는 조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를 하는 겁니다. 1열, 2열, 3열 어디에 앉을 건지 분배를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각각 열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가능하다.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C나 D가 아닌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럼 1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1번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1번에 앉는 경우가 A, B, C, D 말고 나머지 세 사람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A, B는 이웃하는 거니까 1번에는 A, B도 절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자리에 앉는 경우를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C나 D의 짝을 하나 생각을 할게요. C나 D의 짝을 갖고 올 건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남느냐 하면, 1번 자리에 앉았고,
6명이 남았어요. 6명인데 A, B는 둘이 붙어 다녀야 되죠? 맞죠? 그럼 몇 명 남았죠? 자, 1번 자리에 한 명 앉았고 A, B가 두 개가 이웃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나 D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올 사람이 지금 하나, 둘 남았다, 그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놈을 뽑아서 C나 D의 짝을 정해주고 나면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D로 갈 거기 때문에요. 뭐 C의 짝을 뽑았다고 치면 D의 짝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열들을 나열을 시켜주고 또 각각의 자리들을 바꾸어 주는 거, 자리 바꾸어 주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C나 D의 짝을 정하는 겁니다. 짝을 정하는 거고, 3팩은 1열, 2열, 3열에 누가 앉을 건지를 정해준 거, 열을 정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576개. 이거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1번 자리에 이렇게 경우를 크게 1번 경우와 이렇게 2번 경우로 나누는 경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셀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경우는 C나 D가 앉는 거, 그 1번을 제외한, 그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C나 D가 앉을 수 있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1번에 앉아서 이웃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열, 2열, 3열에서 각각 앉아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긴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어렵네요. 다음. 29번에 보시면은 C1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에 대한 얘기니까 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금,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또 큰 게 나와? 여기는 이 C1의 중심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 여기는 마이너스 7,2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p, 중심이 Y축에 있는 0,p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일단 잊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자연스럽게 일단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하고 지금 이게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보이셔야 되는데, 요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보이셔야 돼요. 요게. 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접하는 점까지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세 점이 반드시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지. 요 각이 이등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된다. 요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루트 20, 2루트 5고요. 반지름이. 여기는 반지름이 루트 5예요. 여기도 지금 굳이 숫자를 2루트 5와 루트 5로 준 이유가 뭐겠느냐,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삼각형 얘하고요, 얘하고 이 바깥에 있는 큰 거, 얘하고 큰 거, 요거하고 빠졌을 때 요게 지금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반지름이 루트와 2루트보다 닮은 비가 1대2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여기서 뭔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5, 그 다음에 C1, 요걸 C1이라고 잡을게요. 요걸 C2. C1, 여기를 C2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5, C1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지금 7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얼마죠? 49, 4, 53이다. 그죠? 루트 53이 되는 거고, 이걸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닮은 비 바로 쓰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는 건 이제 L1, L2 기울기의 곱인데, 어쨌든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B라는 점도 있고 P라는 점도 있고, 요 점의 좌표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B라는 거는 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점에서 이렇게 끄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X축에 수선에 발을 떨어준 거. 그러면 닮은 B를 생각을 하시면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2거든요. 요 길이가. 그러면 요 파란색 길이, 즉 요 파란색 길이가 얼마냐? 1이 되는데, 요게 B 좌표가 돼요. 즉 되겠습니까? B 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OP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1대 2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로는 이게 7이기 때문에 이것도 P의 X좌표는 얼마다? 7,0이다. 여기까지 얻어내셔야 돼요. 닮음을 이용해서 간단히 찾아내시면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좀 찾는다라는 게 일단 좀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기울기의 곱인데 이 기울기라는 거는 지금 어떤 기울기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7,0을 지나는 직선 P 7,0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둘 수 있겠다. y는 m에 x-7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빼기 제로죠. 네, 그래서 y는 우리가 mx-7m이다 라고 둘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m 값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m에 대해서 2차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부터 B, C2를 갖고 올게요. 네, C2라는 점 중심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 0, B 값이 아까 1이었죠. 네, 0,1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왜? 반지름이 루트 5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0,1을 넣으면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네요. y값 1 넣었으니까. 네, 그럼 요게 루트 5가 되고요. 자, 절대값이 루트니까 제곱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7m 플러스 1의 제곱하고 5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과 같을 거다. 그래서 49 빼기 5, 44m 제곱이고요. 다음에 더하기 14의 m이고요. 다음에 여기 빼기 1 빼기 5, 4는 제로네. 4로 나누면 11 곱하기 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의 m 빼기 1은 제로고요. 요 방정식의 근이 기울기가 m1, m2가 있을 거고요. 그 기울기의 곱을 물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1분의 1 정도가 되겠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 찾는 요게 조금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하고요. 네, 일단은 처음에 여기 닮았다라는 걸 빨리 루트 5와 2루트 5에서 닮음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 더하기 A는 7, B는 1, 빼기 11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네, 77 더하기 11 빼기 1 해가지고 87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문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닮으면서 나가는 과정. 아이고 왜 얘가 나오냐. 닮음을 써 나가는 과정이 있죠. 요 닮음을 써 나가는 과정. 요거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0번. 30번 보시면 fx는 2차 함수인 거 됐고 gx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t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어쨌든 x축으로 절대값 x 그래프를 어쨌든 평이동시켰다. t, tx축으로 t, y축으로 11만큼 마이너스 절대값 x를 평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x를 잘 보세요. f하고 g를 썼는데 여기 f, 여기 g가 있죠? 근데 부등호를 보시면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f는 뭘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h라는 함수는 둘 중에 작은 거 가져가는 겁니다. 작은 거. 그러니까 그래프 두 개가 있을 때 아랫부분, 즉 작은 거라는 말은 y값이 작다는 말은 아랫부분, 두 개가 있을 때 아랫부분을 가져가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hx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상황이면 hx 그래프는 요거 여기 작은 쪽 요거 다음에 작은 쪽 요렇게 가져가는 게 hx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hx는 둘 중에 작은 걸 가져가는 거다. 아랫부분을 만나는 점에 대해서 아랫부분을 가져가는 함수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다음 이제 한번 보실 거는 이제 어떤 실수 t고요. 다음에 hx는 y = k하고 y = k 상수함수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t 값에 대해서 y 그러니까 t라는 건
네, t라는 건 gx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거고 이 h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곱하기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게 세 개만 존재하는 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그때 그 y 값이 얼마겠냐? y 곱하기 k니까 그 k 값의 합을 물은 건데 일단은 fx 개형이 어떻고 그래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hx가 아랫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x가 혹은 gx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x-1의 제곱에 더하기 5가 되고요. 1,5가 되죠. 다음 gx는 아까 얘기한 대로 gx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t 더하기 11인데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11만큼 올린 거다. 그러니까 편 이동한 거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에 의해서라는 말은 좌우 그러니까 gx 그림을 저 gx 그림 자체를 좌우로 움직인 것에 불과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지금 나타나는 hx가 변할 거기 때문에 요 변화는 요런 정도로 변하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hx를 갖고 왔을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몇 개겠느냐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x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네, gx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y는 그냥 마이너스 절대값 x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t가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게 11로 간 거예요. t가 0인 경우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t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럼 t가 양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t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t가 음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특징은 전부 다 y 값은 얼마인 상황? 11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gx 그래프의 특징을 좀 알고 뭘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상황이 좀 많은데 일단은 t가 0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가 0인 거. 네, t가 0인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1,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치고 t가 0이면 이런 정도로 11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hx를 어떻게 가져간다 그랬어요? 아랫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hx는 이쪽 부분 만나는 점에서 아랫부분 다시 아랫부분 이런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y k를 그어서 지금 이렇게 그으면 두 점이죠. 그러면 요 점하고 이렇게 쭉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이런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다? 지금 세 점을 만족할 수 있고 그때 y k 했을 때 요 y 값이 얼마냐? 요 k 값들을 자연수로 잡았을 때 지금 세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를 지금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t가 0일 때부터 조금 생각해서 이런 정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t가 지금 fx의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요. fx의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칭축을 1로 갖고 왔는데 1로 갖고 온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1이라고 치고 여기가 5, 그다음에 여기가 11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hx를 그리면 자 아래 거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y 값을 얼마를 꺼야 된다? 요 값을 꺼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때 y 값은 y 이퀄 5. 즉 k 값이 5인 거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 더 위로 올라가면 4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2개에서 만나거나 그 뒤로는 없게 되니까요. 3개에서 만나는 건 K가 5일 때 요거 한 가지가 생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수든 음수든 이제 뭐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이 GX 함수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생기죠. 네, 그걸 좀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그림이 있고 11은 이쯤에 11을 잡을게요. 여기 11, 여기는 5. 그래서 일단은 꼭지점은 여기, 꼭지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을 기준으로 좀 벗어나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HX 그림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가능한 게 지금 요 함수 값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요게 가능하죠. 요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때 함수 값일 때 요 값이 y값, 요때 y값이 자연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값이 자연수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두 점이 될 거고 아래에서 만나는 점. 그죠? 그러니까 gx하고 fx하고 만나는 점이 이제 작은 쪽 혹은 뭐 둘 중에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 중에 작은 것의 함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자연수가 들어와 버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y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더 간다고 치면 t가 양수가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더 간다고 치면 이게 조금 상황이 조금 변해. 그러니까 이 올라갈 수 있는 거 혹은 내려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 조금 변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가 11이기 때문에 뭐 10, 9 이런 것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하게 되면 혹은 접하는 데 상황까지 봐줘야 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좀 길어서 복잡해서 그거는 좀 빼돌아가고 대칭성을 조금 이쪽에다 그릴까요? 네, 대칭성을 이용해서 조금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 값을 우리가 먼저 좀 잡았어야 되는데 요점요. 요점을 잡으면 여기가 지금 3이 나오고 요점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기 t가 1이라고 했을 때 대칭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요거에 t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만나는 점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f3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f3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와요. 즉 f-2도 9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게 y 값이 이게 t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9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죠. 이 큰 값이 9보다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작은 쪽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요점의 값이 5일 때하고 요때 값 여기가 9일 때 y가 9일인 경우 그 사이에 반드시 지금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건데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더라도 5까지밖에 못 내려오고요. 더 올라가서는 이게 올라가는 쪽에 관심이 없고 작은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요 값이 지금 얘가 존재하는 게 요 값이 존재하는 게 5보다는 커야 되니까 6, 7, 8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일 때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9일 때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5, 6, 7, 8 이렇게 4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계산이 차라리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4개 다 더하면 지금 얼마냐면 26이 나오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것도 설명이 조금 이게 지금 나 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다음번에는 순서를 좀 바꾸든지 할게요. 마지막 거를 풀 테니까 지쳐요. 어, 요것도 내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요쪽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 9 이상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 버리면 큰 쪽이 올라가 버리니까 작은 쪽이 내려왔을 때 9보다 큰 쪽에서는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가능하지 세 점에서 작은 쪽에서만 우리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9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지금 5하고 6, 지금 9 사이에 있는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거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